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많은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지역구 경기도 의정부 갑을 사실상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들이 공천을 받는 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문재인 좌파 권력과 예산안이라는 것을 거래한 것 아니냐라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치인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의 국가에 대한 죄과 5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영구 집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해괴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일종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신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명의 강제 사보임, 그 특위 멤버를 교체하는 것,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따라서 2명의 국회의원을 특위위원회에서 교체한 것, 강제 사보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패스트 트랙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국회의원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강제 사보임을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패스트 트랙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국회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강제 사보임, 패스트 트랙,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대한 한국당의 물리적 반발.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검찰에 대놓고 이 국회의장의 강제 사보임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는 패스트 트랙의 완결을 위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자, 아들 문석균 씨는 의정부에서 이 숙문당이라고 하는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의사라고 해서 아들이 의사 못 되느냐?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아들이 변호사 못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그는 지역구를 다른 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이것이 불공정한 것인가? 그는 주장을 합니다. 떳떳하게 당내 경선을 치러서 공천을 받겠다. 그런데 이미 현재 그는 의정부 갑의 지역위원회, 이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으로 따지면 당협위원회고 과거로 따지면 지구당입니다. 이 지역위원회의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종의 의정부갑 지구당의 지역위원회의 넘버 2맨을 벌써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버지의 후광을 입으면 아버지가 의정부감의 터줏대감 국회의원인데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본인이 이미 기득권을 챙겼고 공정한 경선이 되겠습니까? 자, 지역구 세습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공천을 받아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서대문의 김상현 의원은 그 아들이 지금 김영호 의원이 민주당의 서대문 을 국회의원입니다. 아버지는 서대문 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하기 전에는 광주로 지역구를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계 은퇴한 지 12년이 지나서야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한국당의 김세연 의원은 아버지 부산 금정구의 김진재 의원이 사망한 다음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의장이 의당 가져야 되는 정치적인 중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선이 돼서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정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떤 발언을 했느냐?
뭐 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문제에 관해서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형 집행정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 집행정지는 이 정치 세력 간의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맞붙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필요한 요건에 따라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그리고 본인이 반성 여부와 상관없이 문희상 의장은 그리고 또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이 형 집행정지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노골적으로 자기 친정의 편을 드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노무현 정권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서실장을 맡고 있던 1년에 노무현 정권이 거의 완전히 추락을 했습니다. 노무현의 대통령 못해먹겠다 발언, 그리고 선거에 개입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것, 대통령을 얼마나 보좌를 잘못했으면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라는 이런 희한한 발언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바로 그 직후에 대한항공의 사망한 이 조양호 회장에게 청탁을 해서, 조양호 회장은 그의 경복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청탁을 해서 자신이 처남이 한진의 미국 내 자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이 처남은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74만 달러의 연봉을 챙겼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직후지만 여전히 노무현 정권의 권력자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제3자 뇌물과 같은 불법 자금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정권의 반일 파퓰리즘에 가세를 해서 엉뚱한 발언을 해서 한일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천황이 사죄해야 된다. 일본의 헌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일본의 헌법은 천황이 구체적인 국내의 정적인 문제나 이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일본의 천황이 사죄해야 된다고 해서 일본 내에서 반한 감정을 돋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꼬리를 내리고 사과했습니다. 이 발언을 주워 담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이런 실언으로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최근에는 문희상 구상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내놓고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양국의 민간도 참여하고 위안부 합의에 위안부 재단에 남은 돈 60억 원도 갖다 끌어다 쓰고, 아니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인데 무슨 일방적으로 파기해놓고 그 남은 돈을 갖다 쓴다고요? 완전히 이 체면을 구기는, 나라의 자존심과 위신과 이런 것을 내팽개치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또 적지 않은 일본인들의 조롱을 샀습니다. 국회의장 정도 되면 어떤 대통령과 정권이 잘못해서 한일 관계를 포함한 중요한 국가의 외교 관계를 망쳐놓으면 국회의장이 삼권 분립의 또 하나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또 그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
네, 그런 중재 역할을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나란 일을 망쳐놨습니다. 추악한 권력과 예산안과 아들의 공천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문희상. 그는 본인으로서는 어떤 개인 정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고 한국의 정치로 보자면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런 이 엄청난 위상의 자리에서 끝까지 죄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